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시황TV의 진시황입니다. 오늘은 2018년 12월 4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어저께 강한 상승 흐름에 비해서 오늘은 조금 많이 내려온 편이죠. 17.58포인트가 내려와서 0.2%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코스닥은 조금 강했어요. 0.83포인트 밖에 안 밀려서 0.12% 하락 보였는데, 일단 차트 흐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를 보시면, 차트가 좀 밀렸어요. 예. 차트를 보시면 일단 선물부터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가격대가 271이에요. 그죠? 271이 깨지지 않으면 어쨌든 눌림의 매수를 받아야 되는 흐름이다. 추격 매수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죠? 굳이 할 필요도 없고. 하지만 271이 깨지지 않는다면 어쨌든 돌파된 흐름이니까. 그죠? 돌파된 흐름이니까 돌파 이후에 눌림이 됐던 이렇게 또 바운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삼각을 또 만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여기서 280이 일단 단기 저항으로 보인다라는 얘기 드렸고요. 좀 더 또 박스를 이렇게 만들다가, 삼각을 만들다가 280이 넘어갈 수 있을지, 거기서 저항이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280이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보입니다. 외인 같은 경우에는 583 계약을 일단은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뭐 기관, 금융, 투자 다 오늘은 선물 매수, 뭐 개인, 투신, 연기금 이렇게 선물 매도 포지션을 짰습니다. 그리고 현물을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인하고 개인이 오늘 조금 샀고요. 기관,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오늘 연기금하고 금융투자, 기관이 조금 많이 판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하고 금융투자만 팔고 개인, 외국인, 연기금, 뭐 투신은 다 일단 매수. 그러다 보니까 안 빠졌죠? 외인이 강력하게 사주고 연기금까지 받쳐주다 보니까 코스닥은 그렇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선물 대응하시는 분들은 271이 깨지지 않는 한 눌림에 어떻게든 되도록이면 매수를 받을 준비를 하셔라. 그리고 어디까지? 280까지는 한번 끌고 가봐라. 최소. 좀 더 가면 285. 271이 깨지기 전까지는 매도를 보긴 쉽지 않다. 깨지면, 이탈하면 그때부터 매도를 봐라. 그래도 늦지 않겠다. 반등의 매도를 짜겠다라고 하셔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일단 이런 흐름을 사실 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에서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십시오. 돌파된다면 최소 280, 좀 더 가면 85. 깨져서 내려간다면 60 정도 이후로 더 빠져 내려갈 수 있다. 변곡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다. 또 소변곡, 그죠? 크게는 중변곡. 아직 박스 안에 갇혀 있는 흐름이 조금 있으니까 그렇게 대응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150을 지금 못 넘고 있죠. 아직까지 조금 아쉽습니다만 저항대가 되고 있네요. 어저께 고점도 2140도 넘진 못하고 시간을 좀 끌려고 하는 부분이 보여요. 시간을 끌려고 좀 하는 부분이 보이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오기도 삼각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 박스 라인을 못 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당분간 일희일비 하실 필요 없이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겠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우리의 코스닥입니다. 우리의 코스닥도 역시 이런 흐름이라고 했는데 슬슬 눕긴 하지만, 그죠? 눕긴 하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가고 있어요. 최소한 690이 깨지기 전까지는, 이 690인데 690이 깨지기 전까지는 하방을 보기는 어렵다. 690이 깨지고 난 이후에야 가능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도 외인이 매수를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쉽지는 않다. 690이 깨져야 그 다음부터 매도를 한번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요즘 신라전이 좀 나쁘지 않아요.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슬슬 눕는 모습이거나 약간 박스 모습, 이렇게 삼각을 보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옆으로 기는 모습이 보여주는 거고, 그동안 그래도 많이 못 올라온 우리 죄송합니다. 신라젠이 지금 8만원을 넘으려고 앵간히 노력을 하는데 아직까지 못 넘고 있어요. 7만원에서 8만원 사이의 박스입니다. 일단 요 종목이 8만원을 넘어가 준다면 제차 코스닥도 조금 더 힘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 모습에서 돌파되느냐,
밀려갖고 재차 7만원까지 떨어지느냐가 참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수급으로 봤을 때는 외인 기관이 다 사주고 있어서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어제 외인 기관의 매수세가 처음으로 들어와서 9% 넘게 장대봉을 만들었고 오늘도 8만원의 저항 그리고 62평의 저항을 맞긴 했으나 살짝 외인 기관이 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나쁘진 않은 상태고요. 지금까지에 비해선 제일 좋은 상황이에요. 8만원은 신라전에 있어서 참 가슴 아프게 하는 가격입니다. 8만원대 그쵸? 여기서 8만원 8만원 또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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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8만원 8만원이 심리적으로 신라전한테는 참 중요한 가격대예요. 이 앞에 보셔도 그죠?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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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든 지지하려고 했고 저항이 됐던 마의 8만원입니다. 8만원만 돌파가 돼주면 조금 더 흐름을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11만원까지도 한번 기대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영향으로 지금 코스닥 또 살짝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기고 있기 때문에 같이 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690포인트만 지지하는지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 보겠습니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흐름에서 이건 일단 넘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7600이 넘기 전까지는 의심스럽다 라는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7600까지만 조금 넘어가면 매도 포기. 지금 이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든 반등의 매도를 한번 짜보세요. 이 구간에서는 반등의 매도를 한번 짜보시는 거고 7600이 넘어간다 그러면 깔끔하게 포기하십시오. 올라올 만큼 일단 올라왔다라고 보이고 채널 돌파는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 추세선까지 벗긴다 돌파된다 라고 한다면 매도뷰는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다우도 아직 쌍봉 여기 위에까지는 못 올라왔죠. 26,250 이렇게 되면 이런 흐름이니까 삼각에서 최소한 26,250까지는 매수 포지션을 갖고 계신 분들, 이 자리에서 짜도 된다라고 했던 매수 포지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정도 위치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실 수 있겠고요. 26,250 돌파 컷으로 반등의 선물,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은 매도 포지션 한번 짜보셔도, 무포인 분들은 해보셔도 상관이 없는 그런 흐름이고요. 돌파가 된다라고 한다면 정고는 넘어갈 수 있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넘어갔다가 세게 날아가기보단 지지부진 가능성이 높죠. 회사채 문제도 요새 많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장도 불안합니다. 일단 S&P 500입니다. S&P 500도 못 넘었어요. 2820을 S&P 500도 못 넘었는데 요렇게 못 넘고 있는 흐름이라 왔다 갔다 하다가 돌파가 될지 뭐 그냥 꺾일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기준은 2820이 못 넘으면 매도뷰를 계속 유지를 하겠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W에서 매수 포지션을 여기서 짜라고 해서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820, 최소 2800 언저리까지 한번 또 보는 거죠. 2800 찍고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야간 선물도 2775, 뭐 2767까지 빠졌다가 2780까지 지금 슬슬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유예됐잖아요. 휴전이다 보니까 휴전 해결된 거 없고 옆으로 길 가능성 그 다음에 방향성이 3월 이후에 이제 3개월 이후에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밑으로 갈지 위로 갈지. 근데 그 이후에는 회사채 문제 기타 여러 가지가 좀 안 좋은 문제가 불거지면서 아무래도 전반적으로는 우하향할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기준을 가지고 보십시오. 무조건 빠진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니까 일단은 현재 짧게는 2820 S&P 500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희일비해야 되는 시장은 아니에요. 현재는 뭐 시장 자체가 하루 올랐다 하루 떨어지고 있는데 일단 그래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하루 막 올라간다 그래서 고점에 샀는데 다음날 밀리고 그래서 손절했더니 다음날 또 올라가고 머리 아픈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매수는 기다렸다가 밑에서 살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시총 상위 종목이 재미없다라고 하시면 요새 코스닥에 조금 뭐 테마주가 또 시장이 하수상하다 보니 테마주가 대선 테마주라든가 이런 게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전보다. 이낙연 총리 관련주라든가 황교안 전 총리 관련 종목들, 뭐 유승민 전 대표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일단 대선 관련주는 손 빠르신 분들은 하세요. 왜냐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손이 좀 빠르면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손이 좀 느리면 머리에 아픈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그럼 도대체 뭘 하라는 거냐? 현금 확보를 딱 하고 계십시오. 예, 90일 동안에 현금 확보를 하셔가지고 천천히 보시고 그 이후에 대응을 하셔도 늦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어차피 지금 재빠르게 나오지 않으면 돈을 못 벌 만큼 좀 그런 상황이에요. 시장 상황이. 그렇다고 추세가 있어서 코스피 종목, 시총상위 종목이 추세 시세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여유로운 마음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죠. 저는 진시황TV의 진시황이었고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한번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